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네, 이제 두 번째 모습으로 찍겠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찍겠습니다. 웃는 모습으로 밝은 표정으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파이팅하는 자세로 찍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화이팅 할 때 네. 한인 구조단 하세요. 네. 그러면 화이팅. 네, 제가 그렇게 하면 한인구조단 선창하고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들께서 화이팅으로 후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멋있어요. 연습해볼까요? 그래요. 한인구조단 다시 한번. 한 번 더 한인구조단.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기념 촬영에 응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잠시 분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이 오히려 살다가 황당한 일, 난감한 일, 위급한 일, 어찌할 줄 몰라 팔을 동동 구르는 이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이정표가 되어주고 갈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좋은 안내자의 역할을 우리 한인, 한국인 구조단을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셨거니와 달라진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방황하고 혹은 길 잃은 우리 동포들에게 갈 길을 안내하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동자로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며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사단법인 한인 구조단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조 방법도 대처 방법도 또 그들을 섬기는 방법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단체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권태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지금까지 귀한 일을 세계의 우리 한인 교포사회와 함께 또 용사님들과 또 우리 대사관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우리 한인들을 잘 섬겨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된 거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스템 발표회가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인 구조단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체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영광을 받으셨거니와 남은 시간들도 남은 날들도 이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껄껄껄 웃으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멀고 가까운 거리에서 이웃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긍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는 손에 맡겨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진동 모드 또는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앞에 있는 국기와 화면을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희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세계화 시대의 5천만 한국인은 한 가족이며 세계 속의 한인들을 지키는 한인구조단. 한인구조단은 한인을 돕습니다. 한인구조단은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 사태, 건강 악화, 사업 실패, 가족 해체, 사기, 의도치 않은 범죄 연루 등 다양한 어려움으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해 고통당하는 한인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한국에 돌아온 한인들을 보호하고 케어하여 다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유일한 NGO 단체입니다. 구조단은 지금까지 해외 거주 한인을 중심으로 구조 활동을 펼쳐왔지만 이제는 여행자, 단기 체류자, 유학생, 고려인, 탈북자, 재외동포까지 해외와 국내에 머무는 모든 한국인을 아우르는 구조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인구조단은 이제 단지 한인을 위한 구조단을 넘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고통받는 한국인을 돕는 한국인 구조단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125개 한인회 및 국내외 단체와 MOU를 맺음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인구조단의 구조절차로는 구조 요청자의 신원 및 상황 파악, 구조 우선순위 확정, 지원 방안 논의, 한국 입국 지원, 개인 상황에 따른 한국 정착 지원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한국인 체류 불가 응가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고통당하는 재외 국민에게 큰 힘이 됩니다. 34만 명의 체류 불가능 한인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의 품으로. 네, 다음 시간 관계상 영상으로 대신하는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내빈분들과 구조단에 함께하는 파트너분들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I was a ghost, I was alone. 두어진 길 속에 Given the throne, I didn't know how to believe I was the queen that I meant to be. I lived two lives, trying to pick both sides, but I couldn't find my own place. Caught a backlit child, could've got too wild, but now that's how I'm getting paid. That's your stage.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a butterfly. We dreaming hard, we came so far now. I believe we're going up, it's how I'm going. You know the way I'm going. Gonna be going. Oh, I'm going. Now I think it's over. Gonna be going. Oh,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a butterfly. Oh, I want tiger, feels so nice. Yes, you will burn me. You know we're gonna be golden. We're gonna be golden. We're gonna be golden. Like everything that is on it. You know that it's sun tiger, feels so nice. Yes, you will burn me. 저 소개하지 못한 분이 계시더라도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꽃바구니와 화환을 보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모두 자리를 좀 정돈하고 앉아주셔서 아름다운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총 3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정숙한 모습을 사진에 담고, 두 번째 모습은 밝은 모습을, 세 번째는 파이팅! 하는 자세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진 담당하신 분이 앞에 나와주셔서 이쪽으로 오지.
아니, 지금 촬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촬영을. 순서를 체크해야 되니까 그냥 안 싫다. 네, 아름다운 공연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인구조단의 이사장이신 권태일 이사장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구조단의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귀한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잘 들립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됐는데 마침 한 일주일 전부터 캄보디아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심사가 높아서 많은 TV 또 신문사에서 오셔서 덩달아 저희들이 마음이 기뻐지는 상황인 것 같아서 또 국민들께도 정말 기쁜 모습이고 또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기반에 또 한껏 고무된 모습이고 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기분 여러분들께서도 참으로 귀한 자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캄보디아 사태는 참 이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하고자 우리 조현 외무부 장관께서도 애를 쓰시고 또 많은 관계되는 분들도 관심사가 아주 좀 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작년에 과테말라에서 정말 시집을 가서 그곳에서 감금당하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다가 우리가 그쪽 소방서와 경찰을 해서 대동해서 구출을 했다가 과테말라 시티까지 왔는데 와서 하루 만에 그만 임종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참 나타나지 않고 신문에도 없이 뭐 완전히 실종되어 버리면 끝이잖아요. 이런 유형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분이 뭐 지금 캄보디아처럼 많든 적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정말 호소할 데가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돈도 없고 안전 문제 모든 것들이 의료 문제까지 힘들어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한인구조단이 정말 등불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이제 보통 물론 다 어렵지 않은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고아원도 보육원도 있고 또 양로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하지만 그건 이제 정부의 매뉴얼까지 있을 정도로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구조단은 그런 제도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뭘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근거가 없어 못 도와준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좋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부심을 가져주셔도 정말 부족함이 없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그 고통당하는 이들의 그 한 명을 위해서 제가 처음 38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할 때도 우리 집사람이 양로원도 있고 고아원도 있고 다 이거 정부에서 하는 게 있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하느냐 이런 표현을 쓸 때에 제가 어떤 길에 나와서 한 말이 있는데 내가 함으로 인해서 단 한 명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 한 명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까지 38년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의미 있게 봐주시고 부족함이 있는 부분은 잘 감춰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한마디씩만 한인구조단이라는 것이 그런 데가 있더라. 우리나라에 하나뿐이 아니라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에게는 정말 그 고무된 마음으로 힘차게 달리면서 기뻐하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구조단이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 그리고 구조 이후에 정착과 자립을 위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사업 활동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위기의 현장에서 한국인을 구조해낸 그 현장의 이야기를 한인구조단의 이정숙 회장님께서 직접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구조단 실무를 맡고 있는 이정숙 회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한인구조단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마이크 좀 써주실 수 있나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이크 드리라니까 마이크. 한인구조단은 하고 있습니다. 한인구조단은 송환 사업과 구조 자립시티 해외 공간 협력 요청으로 후속 케어와 대내외 행사 및 MOU를 맺고 있습니다. 먼저 송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자 현황 및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2025년 구조자 45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총 지금까지 구조한 숫자는 822명을 구조했습니다. 박수 좀 쳐주십시오. 총 45명을 올해 2025년도에 구조를 하는 가운데 참 여러 두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상황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죠. 자, 여기 보면은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베트남에서 구조를 했고, 브라질에서 구조를 했고, 캄보디아, 멕시코, 베트남, 몽골, 미국, 일본, 여기 국내에서 한 분 저희들이 쉼터로 모시고 온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좀 이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잘 케어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과테말라에서 오셨고요. 과테말라에서 많이 왔네요. 우루과이에서도 왔고 중국 이렇게 다양하게 구조가 돼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총 인원이 지금 10월이죠. 10월 달까지. 자, 여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베트남 다 다양하시죠? 여기 베트남에서 오신 분은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119를 대동해가지고 그렇게 오시려면은 비행기를 한 7, 8석을 뜯어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모시고 와서 공항에서 우리가 119를 대기하고 있다가 모시고 바로 병원으로 모시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자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조자 통계를 보면은 45명을 지금 9월 말까지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45명을 들었는데 남자가 38명이고 여자가 7명이고 강화센터에 그 중에서 29명이 들어가셨고요. 병원에로 입원하신 분들이 6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을 찾거나 지인 되시는 분들한테로 가신 분들이 10명입니다. 강화에 계시다가 강화에서 4개월 정도 저희들이 의식주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아니고 행정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40일 동안에 4개월 동안에 다 처리를 해드립니다. 제 다음에 이제 강화 센터장님이 오셔서 자세한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별 구조자 수를 보겠습니다. 13개, 13개 나라에 필리핀이 13명, 캄보디아가 9명, 베트남 5명, 브라질 5명, 과테말라에서 4명, 미국 2명, 기타 7명입니다. 대륙별로 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31명입니다. 아프리카 13명, 오세아니아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환 사업의 주요 구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오신 68세의 박땡땡님은 4월 1일에 귀국을 하셨습니다. 여기 요청 사유를 보면은 만성 신부정증 5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을 가지고 계셨고 신장과 요관의 결석성 폐쇄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구조 진행은 3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조 요청 접수가 대사관에 인도독 차원 추방 지원 및 긴급 지원비를 요청을 하게 됐고요. 대사관에서 이민국의 추방 요청 편지를 전달하게 되었고 추방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 유치소에 감금이 되었었고요. 추방 결정이 되어서 공항에 도착하여서 저희들이 모시고 왔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은 이분에 대한 지원 내용은 대사관의 추방 지원 및 긴급 지원비가 있어요. 그 긴급 지원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모시고 오게 됐어요. 구조 대상자는 건강 상태 확인 및 구조 진행에 굉장히 중요한 게 되죠. 현재 상황은 이분이 세계 십자가 선교회 서울 쉼터에 입소를 했다가 종합병원에 입원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45세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구조 요청 사유를 보면은 베트남 현지 주거지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고요. 뇌출혈로 간질과 사지마비가 되었고요. 사고 발생한 지 1년 넘어 만성 상황으로 가버렸습니다. 현지 병원비가 더 이상 감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 요청을 하셨습니다. 구조 진행은 1개월 정도 돼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 호치민 총영사관님 구조 요청 접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 호치민의 총영사관님이 저희들하고 협조를 잘해서 아주 빨리 잘 처리를 해주십니다. 현지 긴급지원비로 항공비를 진행을 요청을 했고요. 영사관이 현지 병원과 그 구조자님의 재직 회사와 미팅하게 되어서 항공권 및 동행 간호사 지원까지 결정이 되어서 병원을 섭외해서 모셨습니다. 영종도에서 119 공항에서 병원까지 이송 협조를 요청을 받아서 공항에 도착해서 병원까지 무사히 이송이 되었습니다. 지원 내역을 보면은 병원 섭외를 했고 영종도 119 공항에서 병원까지 이송 협조를 요청을 해서 지금 이 지원 내역은 한인구조단에서 한 겁니다. 기초 수고 관련 행정 지원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상황은 성가 가족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시고요. 농농균 격리를 위해서 7월초에 분이엘병원으로 좀 더 이분에 맞는 병원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요. 우리 기자분들을 많이 오셨고요. 제가 그 전화 받느라고 업무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자님들에게 예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청년 취업 사기가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이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25년인데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있었는데 저희는 그냥 어쨌든 한 분이라도 어디에 계시든 어떤 분이든 상관없이 한국인은 한국으로 모셔와서 치료를 받는 게 훨씬 빠르고 또 건강에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회의 취업 사기 구조 사례를 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청년 취업 사기는 주로 캄보디아에서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청년들을 현지로 유인한 뒤에 사기, 도박, 불법 콜센터 등에 강제로 가담하게 만드는 인신매매형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감금하여서 폭행과 고문을 하거나 가족 및 친지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협박하여서 금전을 갈취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감시의 틈을 타서 구조단에 도움을 요청해 왔고 구조단은 이들의 신분 보호 및 귀국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후반기부터 이러한 구조 요청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한 달에 약 20명에서 30여 명 건의 구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년회의 사업 취업 사기 구조 경로를 보면은요, 브로커에 의해서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일을 강요당하고 감금이 되고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나는 첫 번째는 도망을 나와서 구조단에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는 현지 한인회에다 연락을 해서 신변을 먼저 보호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강요하고 감금되고 폭행을 당하다가 여권 지갑을 다 뺏기고 갇힌 채로 저희들에게 감금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계속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하고 계속 그 전화기는 안 뺏어요. 왜냐면 소통을 해 가족들에게 소통을 하고 뭐 돈을 보내달라 뭐 어떻게 해라 이거를 하기 때문에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도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저희들하고 아주 잘 그 시간과 뭐 그 어떤 시간에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해서 갇힌 상태에서 저희들하고 소통을 좀 합니다. 소통을 해서 갇힌 채로 구조 요청을 하게 되고 그 감시 틈을 이용해서 한인회와 협력해서 구출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한인 구조단과 현재 한인의 귀국 협력을 그래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항공권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긴급 여권을 만들고 출국 비자도 만들어드리고 신변 보호 비용도 이제 지원을 하고 행정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년 해외 취업 사익의 주요 구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구조자 최땡땡우는 3월 8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도망을 나와서 지원 요청을 했고 송환비를 저희들이 보내줬고 항공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9일날 김땡땡님은 도망 나와서 이분도 지원 요청을 해서 항공권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5월 13일에 작년에 이분 김땡땡님도 도망 나와서 지원 요청하여서 송환비와 항공 지원을 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월 8일에 귀국을 하게 되셨는데요. 감금 당한 상황에서 저희들과 긴밀하게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요청을 했고 한인회와 협력해서 신변 보호를 하게 되었고 오셨습니다. 4월 9일날 귀국하셨고 이분은 또 도망 나온 상황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하셨고 한인회와 신변 보호 및 귀국을 진행했습니다. 2월 12일날 감금당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했고 한인회와 협력하여 신변 보호와 항공권을 지원했습니다. 5월 13일날 귀국하신 분은 한인회 요청으로 항공권을 지원했습니다.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7곳만 여기다 올렸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 틈을 타서 저희들에게 전화를 하고 또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구조자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이 구조자 리스트는 해외 공간과 협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뭐 가끔 공간에다가는 이런 분이 구조 요청이 들어왔는데 좀 도와주세요 할 때도 있지만은 대사관의 영사관 쪽에서 저희들에게 구조 요청을 많이 보내옵니다. 보내오는 그 리스트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공간 협력 요청에 따른 구조자 25년도 10월 14일 기준입니다. 해외 공간에서 32곳, 해외 공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요청 들어온 게 32건이라는 얘기입니다. 9곳, 해외 공간이 32곳에서 협조 요청 들어온 게 58건입니다. 그리고 구조자가 58명, 그러니까 해외 공간에서 들어온 곳, 32곳에서 들어온 협조 요청에 58건이 들어왔는데 58명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 굉장히 퍼센트가 높죠. 해외 공간 협력 요청 주요 사례입니다. 여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보면은 나이로비 영상안에서도 왔고 나고야 영상안에서도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고 태국 영상안, 히로시마, 또 마닐라, 청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벨라스, 제외국민보호과,
호치민, 우루과이, 주 우루과이, 토론토, 다낭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여러 나라에서 어느 나라 집중된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나라에서 요청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고야, 파나마, 주 함부르크, 페루. 여기 보면은 몽골, 세네갈, 방글라데시, 호치민, 휴스턴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후속 케어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케어는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저희가 후속 케어 간 날짜별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이분이 상태가 어떠신가, 좀 나아지셨는지, 건강하신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가 필요하신지 저희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가서 돌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돌보는 가운데 정말 저희들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떨리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건에 하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제가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옆에서 많이 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가족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울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병원에 계시는 그 간호사님들이 그렇게 떠나보내는 걸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대내외 행사 및 미팅은 이렇게 저희들이 행사와 미팅을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이쪽으로 했고 처럼 올 한 해 동안 한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 전 세계 한인 회장대회를 오카이에서 했는데 그날만 저희가 한 70건 MOU를 맺었습니다. 한인 회장님들과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MOU 맺은 나라들입니다. 정착 자립 지원 시스템. 이제 우리 다음에 윤석열 센터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조 현장에서입니다. 다음은 정착 자립 지원 시스템에 대한 보고입니다. 구조 이후에도 구조자들이 자립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한인 구조단은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윤성민 강화 트레이닝 센터 센터장이신 센터장님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화 트레이닝 센터장 윤성민 인사드립니다. 강화 트레이닝 센터 위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하로 212-9번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조자 숙소는 개인실과 2인실 9개 숙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 식당, 세미나실, 행정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건물이 트레이닝 센터 건물입니다. 입소 절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및 인천부두에 입국을 하면 한인 구조단이 차를 갖고 달려가서 이제 트레이닝 센터까지 오시오면 1차로 상담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입소 등록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센터 생활 규칙 설명을 하고 숙소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4개월 동안 의식주와 그리고 행정적인 제공을 받게 됩니다. 실무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제
그 센터에 오게 되면 전입 신고를 하고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건강 의료보험 회복을 시키고 각종 증명서 청할 수 있도록 행정을 회복시키고 서비스를 합니다. 그 기간이 15일에서 30일 걸립니다. 신혼복지인증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 이제 그 전입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다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환경 그 상황을 보고 기초수급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차상위 2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차상위가 안 되고 기초수급이 안 되면 공공 일자리 선정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45일에서 90일 걸립니다. 지역사회 정착 적응 훈련 교육입니다. 이제 이들이 주민등록을 살리고 행정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이들이 직접 면사무소나 군청이나 그리고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버스 타기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혼자 가서 면사무소에 상담도 하고 복지과에 가서 그다음에 자기네 그 어려운 것들을 1대1로 상담해서 기초수급이 이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탐방 제공 그리고 해외에서 20년, 40년 만에 귀국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발전과 그리고 문화에 대한 그 체험이 적기 때문에 영합할 수 있는 그 사항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적인 실록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유적지 방문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풍물시장 같은 데서 자기 직접 이제 시장도 보고 그래서 적응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정착 안전교육입니다. 이제 거기서 오게 되면 거의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술로 인해서 이제 망가지고 또 도박으로 망가지고 그리고 중독이 마약 중독이 돼서 망가져서 온 사람들을 비전, 그리고 정서안전교육, 심리상담교육, 건강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립정착기술 및 창업교육입니다. 이제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기술을 배우지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기술을 배우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중장비 기술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목공 및 영주 기술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기능 기점 교육 그리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과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H 전세 대출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기서 퇴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들이 4개월 동안 다 행정, 기초수급, 그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자립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LH 전세 대출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 전세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데인데 우리가 그 행정 서비스를 다 해주고 있고요. 매월 나가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되면 거기서 졸업하고 퇴소를 하게 됩니다. 후속 지원 사업은 퇴소 후에 이분들이 4개월 동안 거기서 밥을 먹이고 잠새를 해주고 다 편안하게 해주는데 이제 애들이 다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내보낼지라도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거동이라든가 음식을 못 해먹고 그 다음에 의료를 병원에 가야 되는데 또 긴급한 상황이 일어날 때 담당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지원을 통해서 반찬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매일 관찰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공정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순한 구조를 넘어서 삶의 회복까지 다음은 구조자 당사자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구조 당시의 절박함과 그 이후의 변화, 그리고 한인 구조단의 역할을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박한명, 나이 78세, 브라질에서 가정파던 연하고 나서 갑자기 집세도 올라가고 연금도 작게 나오고 당연하지. 일이 몇 개월 됐는데 지금도 너무 아파요. 지금도 아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내용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제대로 밥은 똑같지 않다. 너무 좋아. 뭔가를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뭘 빌기는. 저는 거의 캄보디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구조해 주시라고 지금 목숨을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 뭐 하는 거예요? 감리기도 지역을 주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여기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의심에서 감사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부의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과 그 안에 담긴 생생한 경험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우라고 합니다. 저 필리핀에서 들어왔고 거기서 한 7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매칭 들어갈 때는 핸드폰으로 핸드폰 사업을 한다 그래서 후배가 같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다 사기였고 그 나비 깜깜했고 그래서 식당 하는 한국 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면서 필리핀에서 일을 하면서 코로나가 터져서 힘들게 있다가 한국 구조단에다가 구조를 받아서 지금 한국에 온 지가 4년 정도 되고 거기서 많이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다음에 딸도 3주 후에 결혼도 했고 심박 다 모든 게 힘들다고 생각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도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꿈은 식당을 하는 게 꿈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구조단 있는 분 오시는 분 해외에 있는 분 경험을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국 구조단에 대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막막하고 저가 딴 분보다는 젊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도움을 드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 구조단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국의 재외동포 사회에서 직접 구조활동을 지원하고 계신 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 콜로라도 한인회의 김엘리자벳 회장님께서 현지에서의 구조협력 활동과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남부 콜로라도 한인회 회장 김엘리자벳입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제가 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도시를 소개하자면 먼저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덴버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공군 사관학교가 있고 노레드라는 뉴클리어 벙커, 원자력 벙커가 있고 포카슨, 유명한 포카슨 보병부대죠. 그리고 로키 산맥을 중심으로 군사적인 매우 전략적인 도시입니다. 아울러 1,400피트가 넘는 그러니까 4,300m 정도 되죠. 파이스픽이라는 유명한 봉우리가 있는 또 가든 오브 갓, 신의 정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관광 도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인구조단의 실제 활동 상황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46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들 중 한인구조단이라는 단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고 또 특히 저도 한인회장으로 있으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가 실생활에 얼마나 필요한지조차도 아주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마침 세계 한인회장대회에 참석자 고국을 방문했다가 김태일 이사장님과 이정숙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에 의해서 구조단의 활동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직접 구조단을 이용해서 한 분을 구조해드리려는 건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한참 그 IMF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 분들 중에서 90년도 초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시려고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 중에 한 분의 사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업이 부동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업체를 구매를 하셔서 그것으로 해서 정당한 E2 비자를 받으셔서 이제 정식으로 사시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모든 그 정보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도와드리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사업체도 잘 운영하셨고 뭐 아이들도 다 잘 키우고 이렇게 사시다가 불행하게도 가정 파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아주 불상사가 일어났는데요. 정말 하루 아침이라 그러나 밤에 잠옷바람으로 그냥 집에서 퇴출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시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아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한일회장인데 한일회에서 이런 거 뭐 도와줄 수 없냐고. 그런데 저는 그때 깜깜했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자생단체고 저희가 무슨 어떤 펀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 사비를 낸다거나 아니면 임원들이 이렇게 돈을 걷어서 도와드리는 그런 건데 시간이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기적같이도 이정숙 회장님 전화번호가 제 전화에 있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밤중인데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권 이사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일주일 안에 이렇게 빠르게 그분을 구출하셔서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때 당시 입장은 그 양반은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으시니까 차도 없고 어디 가실 수도 없고 식사도 못 하시고 모텔방에 이렇게 있는데 아주 열악하게. 근데 그것도 돈을 낼 수가 없어서 아시는 분 몇 분이 이렇게 돈을 내주셨어요. 일주일씩 이렇게 한 2주 계셨는데 일주일 후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빠르게 한국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때 제가 반짝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한국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까지도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간 한인회장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한인 구조단의 활약에 큰 자부심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한 분의 하나의 이른 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혼심을 다해서 이런 일을 해주신다는 게 크리스천 베이스고 저희가 생각할 때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출되신 위험에 노출되신 이런 분들을 많이 구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첫째는 그런 게 없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한 24hour 그 저기 핫라인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거가 있어서 제가 정말 밤중에 얼마나 많이 괴롭혀드렸는지 몰라요.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저도 또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어떻게 그냥 생각해서 좋은 시간에 한다고 해도 여기는 주무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걸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로펌이나 NGO하고 협력해서 무료 법률 상담이라든가 또 소액 사건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접근성이 좀 확대돼서 의료, 복지, 법률, 교육 관련 정보가 한국어로 쉽게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한인회장이 아니라도 자주 들을 수 있는 조금만 관심을 두면 자주 알 수 있는 그런 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개인의 선의와 자원봉사에만 의존해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화가 되어야 하고 이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보완과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 사회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인식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해외 동포들이 더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찬 정신이 바탕이 돼서 한 마리 양을 찾는 목동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보았습니다. 해외 동포를 진정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한인 구조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조정으로 인해 축사를 먼저 듣게 되었는데요. 저희 한인구조단의 김덕용 상임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에 갑자기 축사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참 저는 우리 참 권태희 단장님 팬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199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30여 년이 지났는데 세계 한인 상공연합회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 반쪽 그쪽 여기서만 우리가 활동해서는 나라의 장래가 없다. 우리는 세계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세계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750만 우리 동포가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750만 동포와 우리 한반도에 있는 남쪽의 5천만 더 크게 합한다면 북한 2,500만이 다 함께 연대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된 배경에는 저는 해외 750만 우리 동포들이 주재국에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하고 그분들이 개인적 삶
성공적인 삶으로 끝나지 않고 모국 대한민국을 협력하고 돕겠다는 생각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수출국이라는 그런 정책을 세워가지고 이런 경제적 성공을 누리고 오늘날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제 문화 강국으로까지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동포들이 정말 성공적인 삶을 했는데 다 성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준비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는 건강성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이 실패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들을 도와야 하는가 하는데 소홀히 했습니다. 이게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부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이런 문제에 착안해서 하신 분이 바로 한인구조단의 우리 권태일 단장입니다. 저는 권태일 단장님, 이정숙 교장님, 윤성민 센터장님, 저는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 강화도 재활센터도 가보고 요양원도 가보고 고아원도 가보고 어떻게 이런 일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 성스러운 권태일 단장님의 거기에 또 이걸 뒷받침해주는 함께하는 사랑맛이라는 후원 조직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앞서 말씀드렸던 김정수 회장님이나 윤성민 센터장 같은 훌륭한 뜻을 가진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지만 캄보디아에서 우리 동포 교민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분들을 구출하는 일을 해야겠다 해서 정치권에서도 지금 영사법 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을 스스로 홀로서 정부 도움 없이 한 것이 바로 한인구조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단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UN 피스코라는 단체가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UN SDG 상을 16개 부분을 주면서 이 부분만 줄 게 아니라 이 한인 구조단이 진짜 상을 받아야 할 뿐이다 해서 제가 한인 구조단을 특별상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우리 윤 이사장께서 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번에 금년에 45명 구조했는데 둘째로 많은 나라가 캄보디아고 요사이 지금 캄보디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태일 단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분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현지 한인의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상 주기보다는 현지 정명규 회장을 상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권태일 한인 구조단하고 현지 한인의 회장 같이 상을 드렸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권태일 단장입니다. 이번에 참 인품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는 정말 우리 한인 구조단 권태일 단장님 팬이 돼서 적극적으로 박수치고 행사 때마다 와서 꼭 제가 충성스럽게 참 후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축사 말씀.
아티스트 백진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인 구조단이 생겼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또 구하다 보면 또 다른 우리랑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두 번째 곡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큰 두 곡을 이어서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곡이니까요.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축하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멀리서나마 마음을 담아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두 분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세계한인 총연합회 고상구 회장님 그리고 평양명가 이순실 대표님의 영상입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에서 2007년도에 대한민국으로 온 이순실입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려고 혼자가 됐을 때 외로움과 고통 이런 힘든 것은 말 것도 없이 힘듭니다. 힘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한인 구조단이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정말 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여행 제도자들도 안전 문제나 의료 문제들까지도 큰 위기가 됩니다. 이런 경우까지 책임지고 픈 마음은 사명이 아니면 거듭하겠습니까? 한인 구조단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뿌리는 분들과 아니나 정부에서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또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5천만 해외 체류자의 안전을 위해 달라진 한인 구조단 시스템 발표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인 구조단은 재동포와 해외 여행객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수백 명의 한인들이 구정을 통해 다시 가족의 grup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오늘도 수많은 현장에서 생명과 희망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정비된 시스템, 위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현지 한인회와 주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 사회의 연대가 함께 어울려서 지구촌 어디서나 우리 한인의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한인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한인 구조단과 함께 재동포와 예행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우리 한인 사회의 연대와 나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여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나마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뜻깊게 만들어주실 귀한 분들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전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나와주시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전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재외동포 청으로 바뀌었죠. 우리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은 옛날에는 제일 존경하는 직업이 성직자들이었는데 요즘은 제일 존경하는 직업이 119라고 해요. 뭐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하면 일당 도는 게 119 아니에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제일 먼저 온 건 자식들이 아니라 119였어요. 네. 어쨌든 편하게 모셨습니다만, 근데 국내에는 119인데 이 우리 119가 해외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전 세계 119 역할하는 게 우리 한인 구조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정말 오래전부터 열심히 해주신 우리 권태일 목사님, 그리고 이정수 회장님과 윤성미 센터장님, 그리고 후원하시는 우리 함께하는 사랑밭 정유진 이사장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금 재외동포 사회 역사가 100년에서 한 15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숫자도 700만이 넘고, 또 지금 해외여행자가 뭐 2,700만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사고, 또 질병, 또 생활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한 이유로 낙오되신 분들이 많은데, 언론이나 우리 동포 사회는 죄송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주목을 하지만 낙오된 사람들은 거의 주목을 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가족들도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연락을 하면은 전화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가족들보다도 더 이렇게 어려운 동포들을 챙겨주시는 한인 구조들한테 진짜 감사드리고, 제가 오래전에 그 유대 경전의 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책임진다. 이런 전통이 오래 있어서 지금 전 세계 이 무슨 비상사태가 나면은 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구조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제일 빠르고 제일 잘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워낙 옛날부터 자기네 동포들이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런 구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근데 아마 조만간 유대인들보다 더 잘하는 게 우리 한인 구조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권태일 목사님을 비롯한 한인 구조단들께 감사드리고 여기 또 합력해야 될 게 결국은 한인회하고 우리 영사 시스템일까요? 그래서 아까 한인 회장님도 오셨습니다만 근데 사실 공무원들도 물론 성의를 다 하겠지만 직업적으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사명감을 갖고 사람을 갖고 하는 거하고는 사실 또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이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도 고문을 맡으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축사. 안녕하십니까,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원래 회장님이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국회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초에 혼자 묻혀 살려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도 나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뜻깊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더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인 구조단이 그 본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열람망을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고 단 한 명이라도 위기의 한인을 구제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한인 구조단의 사명을 위하여 날마다 새롭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빌면서 더욱 빛나는 성취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최근에 K-POP 데몬 헌터스라는 만화 영화 하나가 전 세계의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빌보드 차트에서 수개월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애니메이션으로 세계를 리드하며 극장가까지 문화의 모든 분야를 섞어놓은 한국 이사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당하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한 끼의 식사조차도 걱정해야 하며 잠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고령이 한국에 와서 지원을 받을 곳을 찾지 못하고 또 있다 해도 언어의 장벽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더더욱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인 구조단이 안전 문제와 재정 문제 등 어려운 문제에 대한 최대한 힘이 되고자 하는 무한 책임의 자세는 가히 본받을 만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행사에도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인 구조단의 시스템 확장을 응원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축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한 사랑방 대표이사 정유진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한인구조단 발표회를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축하를 드리며 이 장소를 오기 위해서도 최동욱 씨의 함께하는 사랑밭이라고 있습니다. 함께한 사랑밭은 설립자이신 권태일 목사님께서 38년 전에 국내외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사랑밭을 설립하였고 사랑밭을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이죠. 해외에서 또 고통받고 있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의 사각지대 사람들을 돕고 지원을 하겠다는 선한 마음에 재외한인구조단을 설립하셨고 지금까지도 그 긴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인구조단에 우리 헌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도와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까지였습니다. 2019년엔 재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과 같은 놀라운 성과도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분명한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한 사랑같이 국내 사업들의 일들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해외에 관심을 갖고 하는 일들을 국가나 사회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걸 요즘은 많이 느끼고 있죠.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뜻깊은 자리로 앉아 계신 분들도 생각이 들이라고 되지만 저희들도 함께한 사람들도 한인구조단이 해외 원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늘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내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내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그 정책이나 발표나 열심을 늘 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분도 아시겠지만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국민들도 똑같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는 것들을 이제는 많이 아시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국가 정책적으로나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함께한 사람같이 한인구조단 사업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고 연대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많이 힘이 벅찬 게 있죠. 이제는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이것들이 만들어져서 한인구조단 사업들이 좀 더 규모를 갖추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다음 좀 더 홍보하고 알릴 수 있고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사업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께서 함께 그 뜻을 같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재외한인구조단의 앞으로의 예정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시스템 발표 기회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축사 말씀 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사단법인 좋은 변화의 설립자이시자 상임이사이신 권도혁 상임이사님께서 축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좋은 변화의 권도혁 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보다 너무나 뛰어나신 분들이 앞에 계신데 제가 되게 젊은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할까 너무 긴장됩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권도혁 이사장님을 뵙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랑받에서 사역을 함께 해왔고요. 그 옆에서 처음에는 재외한인구조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신 것을 옆에 지켜봤습니다. 제가 10년의 시간이 지난 동안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사장님은 계자이십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시고 그 일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옳다고 믿는 일이면 그 일을 지속해 왔습니다. 근데 하시는 일들이 나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도 이제 젊은 세대에서 젊음이 이제 잃어가고 있는 세대이지만 점점 개인화가 이기주의가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챙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오직 어려운 사람이 돌보기 시작했고 그 시야를 저 멀리 해외로까지 나가 고생하시는 재외한인을 돌보는 일까지 같이 고민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필리핀을 함께 간 적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모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우리가 챙겨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의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 중단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시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시고 이 함께하는 사람밭이 처음에 30몇 년 전에 시작돼서 그 어려움에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정해왔듯 한인구조단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 오신 이 계제 같은 우리 권도혁 목사님을 항상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이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그 일을 해내시는 분이 계시고 그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많으니 꼭 성공할 것이라 믿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잘 들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축사 순서로는 밴드 목회 창시자이신 장하길 목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권도혁 목사님은 제가 일찍이 이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특별히 이 한인구조단
미국의 시작 스타트할 때도 같이 했던 중에 하나인데 절대로 축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축사를 찾아보니까 가축을 키우는 우리가 축사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 하는 말이 축사고요. 그리고 경사스러운 말을 할 때 축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우리 권태일 목사님이나 이렇게 한인 구조단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축하를 받을 일인지 정말로 생명을 사랑해서 자기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인데 새롭게 좀 더 확장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격려를 하면서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캄보디아에 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캄보디아를 가서 이 사랑밭에서 지은 거기 센터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너무너무 잘 줘놓고요. 그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 그 젊은이가 고문으로 인해서 죽었지만 국가가 이를 시체를 지금 못 데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 한인 구조단이 움직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미국에서도 사실은 어떤 불법적인 요소로 인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한인 구조단을 통해서 한국으로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한인 구조단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이 한인 구조단, 특별히 우리 권태일 목사님은 사랑밭에를 시작할 때 그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뒹굴르고 살던 그때도 제가 같이 했었고 그리고 집에서도 그 정신 이상된 분들이 집에 같이 어려운 지역에 제가 같이 갔을 때 저는 그냥 지나쳤는데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손수 돕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직분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사명과 영혼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경하게 우리 이 권 목사님께서 후원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쉬지 않고 몰아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지만 저는 우리 권 목사님이 다시 한번 우리 사랑밭에와 한인 구조대를 크게 확장시켜서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좋은 구제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구제 단체 할 때에 거기도 제가 11번가에 LA의 11번가에도 저도 같이 가서 그 거린들을 함께 이렇게 나눈 일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크고 깊게 그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가난하고 버려진 자를 돕고 있는 분이 권태일 목사님이십니다. 그 애절함이 더 크게 확장될 걸 믿고 새롭게 시작한 우리 권태일 목사님 한인 구조다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구조단의 발전과 활동을 함께 이끌어주신 분들을 공식적으로 이촉하고 임명하는 뜻깊은 시간인 만큼 박수를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이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전 이사장님이신 김성고님, 우리 한인구조단 고문으로 이촉하는 순서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